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원으로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전에는 이 단원이요. 구분구적법이라는 이름으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 용어가 사라졌는데요. 용어만 사라졌을 뿐 사실 내용은 거의 동일해서 그냥 이거랑 연결되는 거다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구분구적법의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전에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나일강이 범람해서요, 강 주변의 땅 모양이 자주 바뀌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원했냐면 땅의 넓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측량술 때문에 이 구분구적법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땅이 있는데요, 강 주변에 땅이 네모 반듯하면 넓이를 구하기 쉽겠지만 만약에 요렇게로 이상하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이 넓이를 구할 때 이 안쪽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각형, 삼각형 같은 건 우리가 넓이를 계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건 넓이를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아는 넓이로 바꿔서 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요런 넓이가 있다고 할 때 요거를 우리가 아는 모양으로 이렇게 잘게 쪼개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사각형 넓이들 보이시나요? 이 사각형이 몇 개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 넓이를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더 잘게 쪼개면 더 잘게 쪼개는 대로 이 넓이를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구분구적법의 아이디어는 일종의 극한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 원하는 땅이 실선의 넓이라고 해보고요. 이 땅의 넓이보다 안쪽으로 사각형의 개수를 세고 그다음 바깥쪽으로 사각형의 개수를 세고 이런 거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 땅의 이 한 칸의 가로의 길이가 지금 요만큼인데 요 길이를 점점 줄여서 0에 가깝게 쪼개버린다고 하면 거의 이것과 유사한 땅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요, 우리는 일반적인 수식에도 적용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별건 아니고 y는 2x라는 직선, 사실 이 직선의 경우는 요 밑에 넓이가 삼각형이라서 계산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분구적법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y는 2x라는 직선을 0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 넓이를 구하는 걸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림 1과 2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림 1은 이 각각의 칸들의 오른쪽 끝점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그림 2는요. 이 각각의 사각형들의 왼쪽 끝점을 기준으로 함수값을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왼쪽 그림은 다 요만큼씩 위에가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다시 말하면 이 밑에 넓이보다 조금 큰 넓이가 될 거고요. 자, 오른쪽 그림은요. 요만큼씩 부족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른쪽 거는 다 계산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보다는 조금 작은 삼각형 그 넓이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상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n의 개수를 무한대로 보내버린다고 하면요. 결국 요게 이 튀어나온 부분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여기 모자르는 부분도 점점 줄어들게 돼서 결국 요거의 극한값과 요거의 극한값이 같아질 거라는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튀어나온 녀석을 크다고 해서 라지 m을 사용해서 요렇게 수학적인 용어는 보통 상합이라고 불러요. 위쪽에서 합을 구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쪼개진 요 녀석들을 수학적인 용어로는 하합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m을 써요. 미니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맥시멈, 미니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넓이의 극한값을 각각 구하면요. 놀랍게도 이 정적분과 값이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쌤이 미리 식을 한번 써놔봤는데요. 별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0부터 1까지고요. n등분을 했다고 하면 여기 한 칸의 x축의 길이는 당연히 n분의 1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0부터 1까지고 n분의 1로 했기 때문에 여기 한 칸의 x축의 길이는 똑같이 n분의 1일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 거랑 오른쪽 걸 각각 생각해 볼 건데요. 우선 왼쪽 거에 대한 식을 쌤이 이렇게 한번 써놔봤어요. 별거 아니고요. 이거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이런 것들은 여기 가로축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n분의 2, n분의 4, n분의 2에는요. 여기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한 세로축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은 여기서 가로축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0인 이유는요. 여기 맨 처음 왼쪽 기준으로 하면 높이가 없는 게 맞죠? 그래서 왼쪽 기준으로 생각한 높이를 생각하고요. 맨 마지막이 요거 기준의 높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써놔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n분의 1 이렇게 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2k꼴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시겠지만 시그마 계산은 상수랑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n은 상관이 없죠. 이거 상수 취급해도 되는 거 아시죠? k에 대한 시그마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뽑아서 계산을 하면 n제곱분의 2를 뽑고 k는 1부터 n까지 k 요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거 자연수의 합 계산하는 방법 아시잖아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요거 한 개 약분돼서 결국 남는 게 n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무한대로 보냈을 때 n분의 n 플러스 1 극한값 계산하면 1 되는 거 아시죠? 아, 이거 다 더해서 극한값을 계산해 봤더니 1이 나오는구나. 넓이가 1로 수렴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하합의 경우도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이거 아래쪽으로 해서 사실상 식이 좀 작긴 작아요.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n-1까지의 n분의 2k 이런 꼴인 거 아시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k에 대한 시그마기 때문에 n과 숫자는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제곱분의 2 냅두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역시 자연수의 합공식 쓰면 되죠? n제곱분의 2 냅두고 2분의 n-1 n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면 n분의 n-1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이 하합도 위에 거랑 계산 결과가 다르긴 하지만 극한값은 역시나 얼마더라? 1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상합을 구하든 그 다음에 하합을 구하든 그 극한값이 똑같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그 극한값이 정적분 그 구간에서의 정적분값과 일치한다는 것까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지금부터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고요. 이번엔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여기서는 0부터 1까지를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A부터 B까지 구간을 좀 일반화 시켜 볼게요. 자, A부터 B까지 전체 길이는 B 빼기 A가 되는 거 아시죠? 그거를 하나씩 n등분하면 요거 하나의 크기는 n분의 B 빼기 A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 하나의 크기를 델타 X라고 하면 델타 X는 n분의 B-A가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점을 X0, 마지막 점을 XN이라고 하면요. 여기 X1, X2, X3 이렇게 보이세요? 그건 어떤 개념이냐면 A값 첫 번째 X0에서 출발해가지고 n분의 B-A를 K번 더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K번 더한 값이 그 각각의 점이 되겠죠. 그래서 XK는 요렇게 정의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각각 델타 X 요거죠. n개로 쪼갠 값.
그거에다가 각각에서의 함수값을 곱한 것이 될 거고요. 즉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걸 모두 다 더한 값이 될 거고요. 그걸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좀 전에 위에서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그냥 간단히 계산해 봤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왼쪽 끝으로 구하든 오른쪽 끝으로 구하든 왼쪽 끝으로 구하든 그 값의 극한값이 똑같다는 게 알려져 있어서요. 뭘로 하든 상관이 없고요. 사실 이 극한값이 계산해서 수렴한다면 그 수렴하는 값과 정적분의 값이 동일한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자, 여러분은 이미 수투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이런 y는 fx가 있을 때 a부터 b까지의 이 밑에 구간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이미 배웠었고요. 그 넓이와 적분값이 똑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분값이랑 이거 급수 계산한 거의 극한값이랑 똑같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로 정리되어 있는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요 내용에 별표를 한 3개 더 해도 돼요. 한 5개. 사실 수능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올해 수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단골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였으니까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제 2개를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제 1번은 급수의 합을 이용하여 정적분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한번 해보죠. 자, 좀 전에 했던 이 위의 식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 그대로 따라와 볼게요. 자, 별거 아니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봐주세요. 자, 쌤이 일부러 그림을 그려놨어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에서 0부터 2까지의 구간을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요거 요렇게 한 칸 밑에 가로의 크기는요. 즉 델타 x는 n분의 2가 되는 거 아시죠? 네, n분의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점이 0이니까 xk라고 하면 0 더하기 n분의 2를 k번 더한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xk는 n분의 2k 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자, 위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이용해 볼게요. 자, 위에 있는 정의 그대로 이용하면 0부터 2까지 x제곱의 dx를 자, 우리는 이 정적분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꼴로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위의 식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델타 x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는 xk 들어가면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k는 1부터 n까지 저 순서대로 차례로 써볼게요.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f에 여기 자리에 지금 들어가는 게 xk 그럼 xk는 요거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f에 n분의 2k 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x 대신에 뭐 쓰면 된다고요? 그쵸? n분의 2 꼴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가 같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자, 여러분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함수가 어떤 함수였어요? 그쵸? y는 x제곱 함수였으니까 요거 제곱하면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2k의 제곱에 n분의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저거 리미트는 마지막에 계산하기로 하고요. 저 시그마 안쪽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n만 다 생각하면 n이 무려 3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 다 생각하면 8k 제곱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특히 이 중에서도 요거는 시그마와 상관없으니까 밖으로 빼도 되겠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8은 밖으로 빼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만 둡니다. 자, 이때 요거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자, 우리가 아는 내용 이용하는 겁니다. 자, n은 무한대로 가고요. n의 세제곱분의 8, 요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이제 끝났네요. 자, 요거 극한값만 계산하면 되는데 위에도 3차, 아래도 3차.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하면 되고요. 자, 분모는 6이고 분자는 8이 16이네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다?
6분의 16 그러니까 3분의 8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급수의 합을 이걸 통해서 구하라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거 정적분이 쉬워요? 급수의 합이 쉬워요? 네, 정적분이 훨씬 계산이 쉽죠. 그래서 예제 1번 같은 문제는 사실상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제 2번 같은 문제는 많이 나와요. 예제 2번도 지금 매우 쉬운 형태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예제 2번으로 연습하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문제 2번 그다음에 생각 넓히기까지 해볼 건데 특히나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부분 전체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일단 예제 2번을 먼저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요. 사실 정적분을 이용하여 라는 말이 없다면 이거 사실 시그마로 나타내고 요거 정리해서 그냥 극한값 바로 구해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정적분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조식,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n 세제곱분의 1에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이렇게 써도 될까요? 네,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 이거 뭘 활용할 거냐면요. 여러분 좀 전에 보셨던 요 식 있죠? 네, 요 식을 지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모양에 맞춰서 식을 변형해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서 n분의 1 꼴만 있으면 좋겠어서 n제곱은 요 안으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전체의 제곱 이런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잘 분석해 보면요. 얘는 이제 어떤 꼴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여기는 0 더하기 n분의 1k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리고 얘는 여기 밖에 있지만 사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도 되죠. 그래서 요거 전체 제곱에 지금 뒤에 n분의 1이 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벌써 느낌이 왔을 거예요. a가 0인가 보구나. b 빼기 a가 1인가 보구나. 그래서 여기 k 앞에 곱해져 있는 걸 사실 구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전체 모양이 뭔가의 제곱인 걸로 보아 함수는 x제곱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걸 조합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시작점이 0이고 구간의 크기는 1이고 함수는 x제곱이고 그걸 적분으로 나타낸 거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리할 줄 아시죠? 3분의 1 x 세제곱에 0부터 1까지 계산하면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수업 시간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는 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